얼마 전 불쾌지수에 대해 이야기한 적 있죠. 불쾌지수가 높을 때는 화가 쉽게 납니다. 하지만 무작정 화를 내면 오히려 일이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가들은 분노를 표출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들에 대답을 해보라고 권유합니다. 나의 뇌세포 건강과 바꿀 만큼 중요한 일인가? 화를 낸 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가? 엉뚱한 사람에게 화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하다 보면 정말 화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미있는 방법 중 하나 더 있어요.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질처럼 굴다가 주변에 남는 사람 하나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화나는 일이 하나도 없길 바라면서 8월 11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쾌지수 때문에 네. 정말 화가 나면 안 된다. 그 정도 가지고 화를 내느냐 이렇게 얘기한 기억도 나고요. 오키 씨의 또 예를 들었을 때 오키 씨는 절대 화를 내는 걸 못 봤다. 한 번 봤다. 이런 얘기 해드렸죠. 제가 그게 착해서라기보다는 약간 저는 좀 뭐랄까 무던하고 무심하고 약간 단순한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저도 단순한데 왜 화를 낼까요? 단순하게 무심하지 화를 않아서 내고? 그런가?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네. 무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가 보다. 네, 네. 유심입니다. 유심하니까 뭔가 휴대폰이 생각나네요. 유심. 네. 뭐 여튼 그렇습니다. 화를 좀 적게 내는 게 중요하고 왜 화가 안 나겠어요? 사람 감정에 화가 있는데. 그렇죠. 화라는 그 증상도 있습니다. 화병. 화라고 이제 외국인들이 화병을 칭했어요.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라고. 아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사실 사람이라면.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에게 또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건 화를 내고 난 다음이 중요하다. 맞아요. 이거 상황 이제 어떻게 마무리할 네. 건지. 그래요. 전 뒤끝이 없기 때문에 사과할 건 사과하고 네. 네가 잘못한 건 이거다라고 인정도 해야 되고. 인정을 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성적으로. 그래서 사과를 받아내면 이제 화가 풀리는 건가요? 뭐 사과보다도 인정만 하면 내가 이런 부분은 잘못했구나라고 인정만 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죠. 네. 오키 씨는 최근에 네. 이거 물어본 것 같기도 한데 화가 뭐 때문에 났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방송 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크게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면 대단하다 진짜. 큰 일로 화가 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성인 군자도 아니고 참. 그냥 소소하게 화가 났다가 그냥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타입 같아요. 저는. 네. 자, 이 시대의 성인 홍옥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밖에서 감독님이 너무 인자하는 걸 불러 웃고 계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러면 그걸 물어볼게요. 화가 나려고 하다가도 멈춘다 그랬잖아요. 저한테 화가 난 적이 있었나요? 딱히 없었죠. 아이고, 다행이다. 화가 난 적 없었고 미안한 일이 있었죠, 제가. 그 안내하다가 지하철 문이 갑자기 닫히는 바람에 정말 빠졌었어요. 네, 발이 통로 사이에 빠져가지고 쭉 빠졌었는데 제가 끄집어냈죠. 네, 진짜 당황했어요. 문은 막 가방에 문이 막 끼고. 그것 때문에 문이 안 닫혔죠. 네, 대체 지하철 기사님이 뭘 보신 건지 모르겠는데 문 다시 안 열어주고 진짜 그러니까요. 맞아, 너 그때 너무 당황했어가지고 그때 제가 순철 씨한테 미안했죠. 아닙니다. 그때는 화가 안 났죠. 저도 이제 오키 씨한테 화가 난 적은 없습니다. 나 다행이네요. 네. 여기서 사과해야 되는 줄 알았네. 아닙니다. 화가 난 적 없고 다른 거에 화가 나가지고 페이스북에 굉장히 노를 장렬하고 있는데 어쨌든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에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길 들으셔야겠네요. 사과를 들으려면. 사과의 말씀 전하면서 코너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코너가 있습니다. 초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요리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들도 요리왕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드리는 신비한 IT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정보 톡톡도 많이 들어주세요. 네, 내 손을 잡아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시각장애인들이 요리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시각장애인 주부가 알려주는 생활 속 요리를 배워보는 코너 우리들도 요리왕 시간입니다. 네, 화가 나도 웃으면서 화를 낼 것 같은 맞아요. 선명지 씨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봐요, 웃잖아요. 지금 저한테 화난 건가요? 웃기만 하는데요? 어떡하지? 화났나 봐요. 무섭네요. 아니에요. 웃으면서 화를 낸다니.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화내면서 웃질 않는답니다. 네, 명지 씨는. 그렇답니다. 최근에 화가 난 적은 언제였나요? 저요? 더울 때? 역시. 그렇죠. 더울 때가 화가 많이 나요. 네. 배고플 때. 저는 잘 먹여놓기만 해도 성격 괜찮아요. 저는 그 뉴스를 볼 때 화가 나요. TV를 안 봐요. 맞아요. 뉴스는 좀 그런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짜증 네, 확 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뉴스 봤어요, 저. 좋은 얘기가 별로 안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어떤 요리가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은 말복을 맞이해서 여기 권지재님 좋아하실 것 같은 고기. 네. 전 고기대장이죠, 고기대장. 네. 네. 고기 중에서도 뭐죠? 네, 오리고기 준비했어요. 오리고기가 굉장히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고기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직접 진짜 오리를 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가정에서 접하기에는 어렵고, 왜냐면 그 냄새를 잡는 것도 일이라서 손질도 해야 되고 하는데, 오리를 그나마 쉽게 접하는 이유가 이렇게 혼자의 슬라이스 팩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오리가 잘 손질되어서 간도 웬만큼 다 돼 있어서 그대로 먹기만 하면 되게끔 손질이 잘 돼 있는데,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나 오리를 좀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혼자 오리도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해보면 좋겠다. 되게 간편하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제가 명지 씨한테 초대받아서 먹었던 요리가 오리 요리였어요. 그러셨어요? 어떤 훈제 오리를 네. 쪄서 네. 맛있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렇구나. 이게 찌는 것도 기술입니다. 언제 찜통에서 빼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마 이걸 알려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래요. 사실 오리가 한 마리 이렇게 딱 있으면 뼈도 많고 맞아요. 또 뼈를 또 추려내야 되잖아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오리를 망설이는 분이 있다거나, 아예 먹지 말자, 뭐 돼지고기 소고기 많은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이 오리고기가 중요한 또 효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어떤 거죠? 이게 손꼽히는 이 복 음식인데, 왜 그러냐면 이 지방이 많아도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거죠. 네, 그것 때문이죠, 명지 씨. 오메가3라고 하죠. 오메가3, 그래. 네. 불포화 지방산은 살이 찌는 지방이 아니라요. 몸에 이로운. 네. 저희가 이제 몸에 굉장히 좋으라고 오메가3 같은 영양제는 이제 30대 들어서거나 그렇지 않고 아니면은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거나 하는 분들이 영양제를 꼭 챙겨 드시죠. 네. 네. 근데 그 오메가3가 굉장히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게 오리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인 고기를 먹을 때는 고기에 대한 그런 기름이 혈관을 막는다고 특히 걱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네. 가장 심한 게 이제 소고기고 그렇긴 한데, 그런 말 있죠. 왜 소고기는 누가 줘도 먹지 말라고 하고 돼지고기는 주면 먹고 안 주면 먹지 말라고 하고 오리고기는 찾아가서 먹으라고 하죠. 네. 이런 말이 네. 심심찮게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만큼 그래요. 오리는 그렇게 몸에 좋은
네, 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요. 그 성인병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자병입니다. 부자병. 아, 맞아요. 네. 왜냐면 쇠고기가 비싸지 않습니까? 쇠고기가 가장 안 좋아 사실. 내가 볼 때는. 맞아요. 아니 등급을 나눌 때도 제일 높은 등급이 지방이 많은 거야.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예, 아니 참 왜 그렇게 등급을 매겨놔가지고 오히려 마블링이 없는 3등급 고기가 건강에 더 좋습니다. 왜 여러분.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깜짝 이게 놀랐어요. 장사 속이 아니라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만 파는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네, 저렴하게 한우를 오. 혹은 유구를 아, 3등급으로 먹을 수 있는 건강에 따로 그런 통화해야 되겠네요. 네? 아 제가 잘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 뭐 유명 팟캐스트의 광고로도 나오고 네. 네,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아. 오늘은 쇠고기, 돼지고기가 아니라 고기 요리를 네. 처음 하나요 우리가? 제육볶음을 했었나?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오, 그러니까 말이에요. 처음 같기도 하고. 한번 뒤져보도록 하고요, 제가. 네. 네. 자, 그래요. 아, 사실 요리라고 해서 무조건 어렵진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오늘 뭐 사실 라면 끓이는 것보다 더 쉽게 알려주실 거라고요. 그 정도예요? 네, 별 차이 없어요. 그거 봐. 오. 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웃질 않았네, 오키 씨가. 이게 라면 끓이는 것보다 더 쉬운 요리, 오리 네, 요리를. 간단해요. 제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재료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고기는 오리만 필요해요. 아, 오리만 필요한데 어. 그 이제 주 재료가 이제 오리면 오리만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쌈채소 준비해 주시고, 아, 네. 네, 야채들, 네, 같이 먹을 뭐, 네, 이렇게 아삭이 고추라든지, 뭐 풋고추도 좋고요. 네, 쌈장 있으면 좋고요. 네, 오이나 뭐 당근 이런 거 이 기회에 쌈을 싸서 같이 드시면 좋죠. 그렇게도 괜찮고요. 이 오리를 이용해서요. 네. 월남쌈도 하실 수 있어요. 아, 맞아. 뭐 오리를 이렇게 네. 채 썰어가지고 이렇게, 그죠? 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다. 이 훈제 슬라이스 팩에는 네. 이미 이게 슬라이스가 다 되어 있어요. 네, 다 잘라져서 나오죠. 이렇게 편 썰어져 있죠. 네. 그걸 손으로 이렇게 뜯어. 쪽쪽 찢으면 잘 찢어져요. 아. 네. 그대로 쓰셔도 돼요. 아, 그렇구나. 네. 뭐 라이스 페이퍼는 이렇게 약간 따뜻한 물에 적셔서 놓고, 네. 네, 그러니까 물그릇 옆에 놓고 라이스 페이퍼도 그릇 따로 넣고 앞접시 하나 두시고 네. 주변에 오리 이제 나중에 요리할 거랑 네. 뭐 숙주, 그다음에 집에 남은 과일, 사과 요즘 좀 이렇게 퍽퍽해서 맛이 없다는 거, 네. 그거 좀 어떻게 먹기 뭐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길게 채 썰어요. 그렇게 해서 놓고 아이들 잘 안 먹는 야채 같은 거, 뭐 당근 아주 얇게 채 썰는 거죠. 이 기회에 많이 먹여보자. 고기랑. 네네, 그런 거죠. 네. 이 그렇게 기회에 해서 이제 오키 씨도 먹는 거죠. 오키 당근 싫어하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런 거는 맛이 안 먹어요. 나요. 네. 맛이 안 나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뭐 특히 뭐 숙주나 그런 거 같이 넣고 과일, 파인애플 들어가면 진짜 맛있죠. 월남쌈은. 네, 파인애플 들어가면 되게 맛있어요. 네. 파인애플도 넣으면 좋고 요즘 파인애플 싸게 많이 팔더라고요. 네. 좋고 망고도 괜찮고. 오, 각종 그렇게 과일이 해서. 다 들어가네요. 네, 그냥 과일 한 종류면 될 것 같아요. 한 그쵸. 종류랑 이제 나머지 채소도 야채들, 많이 네. 넣을 거니까. 오이 채 썰어서 넣고. 음. 네,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오리를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쪄서 월남쌈에 싸서 소스에 찍어 먹으면 이제 요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손님 접대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 네, 네. 괜찮아요. 그 보통 이제 불고기감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 월남쌈에는 네 그렇게 이용하는데 이 오리를 이용해도 참 맛있어요. 그렇군요. 네, 맞아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이 오리, 슬라이스 뭐 오리라고 하죠. 훈제 오리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많은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조리 방법에 따라 이제 좀 다르잖아요. 네. 예, 이번에는 어떤 조리 방법으로 오리를 요리할 일단 겁니까? 제일 먼저는 오리를 찔 거예요. 네. 오리를 쪄서 네. 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는 네.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일단 월남쌈을 얘기를 했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트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그 훈제 오리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할 건지 궁금하네요. 쪄서 한다니까 어떻게 찝니까? 네. 네. 일단 이제 찜기가 있어야 돼요. 찜기.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냄비 안에 들어가는 산바리 같은 찜기로는 좀 부족해요. 왜냐면은 오리 훈제
팩이 이제 메인으로 오리를 먹기에는 한 근 이상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200g이나 400g 정도면 모르지만 한 근이나 2근 이상을 찌려면 찜통이 있어야죠. 찜기, 이 산발이 찜기로는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찜통은 어떻게 생겼냐면 냄비 2개가 겹쳐져 있죠. 네, 2개를 어. 겹쳐서 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 네, 밑에 냄비는 일반적인 냄비랑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네. 거기에 걸쳐놓는 냄비가 밑바닥에 구멍이 뽕뽕 뚫려 있죠.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증기를 올려올 수 있고 위에는 똑같이 냄비 뚜껑이 있고요. 그래서 밑에 냄비에다가 물을 반 이상 채웁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두 번째 그 찜기 냄비를 올려줘요. 네. 그 위에다 그 두 번째 위에 이제 구멍 뽕뽕 뚫린 그 2층 냄비 안에 고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오리고기. 네. 훈제 오리고기는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맛이 좀 달라요. 아, 그렇군요. 네, 맛도 좀 다르고 뭐 회사마다 이제 방침도 다르고 기름기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냄새나 향이나 부드러운 정도도 좀 다르고요. 이거는 드셔보시면서 좋아하시는 걸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네. 재미가 있겠네요. 네, 주로 나오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드셔보시거나 좀 저렴하게 세일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세일 행사 자주 네. 해요. 저희 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근짜리 한 팩에 한 8,000원 가격도 하고요. 뭐 이제 네. 굉장히 닭고기만큼 싼. 네. 네. 그리고 그 이렇게 비닐팩에 포장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손으로 뜯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귀퉁이마다. 네. 근데 굉장히 이렇게 세게 붙여놔서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오리를 한쪽으로 잘 쏠리게 몇 번 이렇게 봉지를 터는 느낌으로 네. 잘 해준 다음에 위에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부분을 그냥 가위로 한 번에 잘라내시는 게 좋아요. 괜히 손으로 힘쓰다가 기름이 오리에도 기름이 많거든요. 네. 아무리 좋은 오리여도 기름이 굉장히 팩 안에 많아요. 그게 다 튀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힘쓰지 마시고 가위로 잘 잘라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르고 바로 그냥 그 2층 냄비에 부어주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그 팩 그대로 네, 오리만 싹 빼서 잘 긁어서 그 이제 냄비 위 안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네. 얼마 동안 네. 찌나요? 물이 팔팔 끓고 나서 5분 이상. 네, 5분 이상. 그 오래 찌지는 않아요. 뭐 옥수수나 뭐 기타 등등 이제 그런 것처럼 몇십 분 찌지 않아요. 네, 이미 뭐 네, 훈제가 굉장히-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한번 손질이 돼 있고 간도 다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뭐랄까 오리 기름이 너무 빠져버리면 또 음식의 풍미가 사라지죠. 네, 그렇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먹어보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이제 2층 위에 있다 보니까 증기가 좀 있긴 한데 뚜껑을 열고 조금 있다가 먹어보기엔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가닥가닥 잘 분리가 되니까 젓가락으로 잘 저어서 하나 골라서 드셔보시면 제일 좋아요. 네. 그때 내려주시면 되는데 이제 내릴 때 접시에다가 그 2층 위에 있는 오리만 싹 이렇게 덜어주시면 돼요. 네. 그 뭐 하시면 2층 냄비를 먼저 들어서 다른 이제 도마 하나 위에 올려놓고 네. 거기서 이제 오리를 옮겨주시면 증기에서도 해방이 되고 미영 요소를 좀 줄겠죠. 그렇죠. 네. 이제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하는 네. 일이죠. 그렇게 방법. 하는 게. 네.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밑에 냄비 있죠. 네. 거기에는 찌기 위해서 물을 받아 넣었지만 오리의 기름이 얼마나 많은지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겠다. 쏙쏙 빠져 있을 거예요. 네, 엄청 맛이 나요. 왠지 그거 보면은 못 먹을 것 같은데. 네, 그렇긴 한데 그렇게 막 이게 손질이 돼 있고 간이 돼 있다 보니까 역하고 막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렇겠지. 그렇군요. 네. 이거는 뭐 호불호가 갈리니까 네, 그 기름은 그대로 이제 싱크대 물을 틀고 이제 잘 처리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사실은 다 된 거예요. 봐봐요, 오키 씨 라면 끓이는 것보다 쉽다 그랬잖아요. 네, 그냥 냄비만 2층 냄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내 말을 왜 못 믿어? 뭐 이렇게 뭐 넣는 것도 없어요, 라면처럼. 뭐 이렇게 그럴 수는 있어요. 통후추나 뭐 음. 월계수잎이나 뭐 이렇게 식당에서는 부추 냄새를 깔아놓고 조금 하던데. 잡아줄 것 같은데 네? 식당에서는 부추를 깔아놓고 오리를 네. 삶더라고요. 기름기 때문에 음. 그렇기도 하고 향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뭐 집에서 간단히 하실 때는 많은 양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 굉장히 자주 먹거든요. 이거는 그래요. 저희 소고기나 돼지고기 대신에 오리고기를 정말 많이 먹고요. 네. 이 오리를 또 이렇게 찌기도 하지만 또 오늘은 조금 더 이제 텍스처가 있는 좀 더 이제 빳빳한 고기가 먹고 싶다. 구워 먹고 싶다. 바삭바삭한. 네. 조금 더 고기다운 고기가 먹고 싶다. 이 사실 찐 거는 좀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네, 기름도 빠지고. 네, 부드러우니까 좀 그렇게 바삭한 고기가 먹고 싶다 하실 때는 프라이팬에다가 오리를 오래오래 굽는 거예요. 굽는데 슬라이스 되니까 이게 뒤집고 그런 게 막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굽다 보면 가닥가닥 흩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볶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렇게 가족들끼리 이제 먹을 때는 모양이 크게 신경 쓰이지 그쵸. 않으시면 네. 볶는 것처럼 이렇게 좀 강불에다가 이제 볶으시면 돼요. 그러면 기름이 많다 보니까 기름 두를 필요도 없고요. 네네. 그 기름에 되게 잘 볶아지거든요. 계속 기름이 나오고 바삭바삭하게 볶아져요. 네. 그거를 상추쌈에서 드시거나 하면 좋죠. 또 이제 그냥 일반적인 밥찌개가 있는데 오늘 좀 고기가 먹고 싶은데 그렇다고 불고기나 이런 거 하자니 번거롭고 그리고 좀 막 아이들이 햄 찾을 때 햄이 없으면 밥 먹기 싫다고 할 때 햄 좀 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고기는. 그럴 때 이 오리고기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리고기 훈제가 색깔도 햄이랑 약간 비슷해요. 햄도 훈제인데 뭐. 식감도 좀 그렇죠. 네. 그렇군요. 야, 좋은 방법을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자, 굽고 찌고 이런 것도 좋은데 일단 네. 이 반찬거리, 뭐 쌈거리하고 같이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월남쌈뿐만 아니라, 그죠? 네, 월남쌈 말고 그냥 일반 쌈채로 이렇게 삼겹살 싸먹듯이 똑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밥 하시고 뭐 된장찌개나 계란찜 있으면 좋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상추랑 깻잎 보통 이제 많이 넣잖아요. 네, 서양 상추라고 해서 로메인이라는 이제 상추가 있어요. 네네. 네. 그럼 상추는 이제 약간 이제 쪼글쪼글 하잖아요. 네네네. 로메인은 좀 평평해요. 뻣뻣해서 좀 씻기도 편하고 물에 이제 헹굴 때도 편하고 네. 네, 물기 털기도 편하고 비타민도 더 많대요. 네, 저는 이 로메인이라는 쌈채소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네. 케일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케일로 이제 쌈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케일을 이용하셔도 좋아요. 네, 되게 야들야들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상추만 생각하시는데 마트를 가면 생각보다 쌈채소가 되게 많죠. 네, 그렇죠. 네, 같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집에 갖고 계시는 장아찌 이때 잘 안 먹잖아요. 네. 이때 꺼내서 드시면 맛있죠. 맞아요, 맛있을 것 어울리고 같아요. 양파 입안도 뭐 이런 시원하고. 거. 네, 양파, 마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샐러리로도 장아찌를 담거든요. 고기 먹을 때 되게 잘 어울려요. 네. 맛있겠네요. 네. 하여튼 참 그리고 고기는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말만 들어도 막 좋아요. 혹시 저 때 시도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저녁 반찬으로 해 먹고 싶은데요. 한 사가지고 8,000원밖에 안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 네. 한 근 사다가 쪄보든가 아니면 굽는 거야 뭐 쉽지 뭐. 그쵸? 네, 그러니까 네. 기름 두를 필요도 없고. 이게 만약에 먹고 남았다. 그럴 네. 경우에는 살짝 한 번 더 바삭하게 구워서 샌드위치에 넣어도 맛있어요. 그래. 우와. 오리고기 샌드위치에 샌드위치요? 넣어도 맛있어요. 햄버거에 넣어도 햄버거 빵도 팔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햄버거 빵 안에 이제 햄버거 고기처럼 넣어도 맛있고요. 샌드위치에 넣으면 정말 맛있고 바게트 같은 데 이제 넣어도 맛있고 또 오리고기랑 잘 어울리는 게 무쌈이죠. 맞아요. 네. 네. 무쌈. 상큼한 맞습니다. 무쌈이랑 같이 먹으면 소화도 잘 되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그 건강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되는 물론 건강에 좋아야 소화가 잘 되는 거니까 그죠?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도 좋은 이 오리고기와 함께 또 마지막 여름밤을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 정말 저희 그 식당 그 어머니가 근무하는 식당에 네. 오리를 팔아요. 훈제도 팔고 생도 팔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마음대로 드시면 되는데 숯불에 구우면 다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또 이제 손질도 다 해서 또 식당에서 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오리를 많이 찾아주셔야 되는데 오리 안 찾아가지고 요새는 취급을 안 한대. 그래요? 네, 오리 냄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냄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훈제로 또 요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참 맛있는 요리 이렇게 또 소개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요리가 또 준비되어 있는지 알려주시죠. 다음 주에는 시원한 열무국수 어우. 준비할 겁니다. 네. 열무국수 그래. 네, 이거 진짜 시원할 것 같은데요. 정말 시원한 열무국수로 또 마지막 늦더위가 또 있잖아 또 우리가. 맞아요. 늦더위를 또 이겨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인가요? 이 또 정말 색다른 보양식 아닙니까 오리가. 네. 또 색다른 보양식에다가 다음 주에는 또 색다른 시원한 맛. 그렇죠. 아, 그러네요. 네, 그런 것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죠. 네. 네. 오늘은 색다른 보양식을 찾는 분들에게 딱 좋은 오리요리 만들어 왔습니다. 네. 이거 만들기도 되게 쉽고 영양도 많은 오리 요리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들도 요리왕이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요리가 있거나 요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에서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전하는 신비한 IT 세상 코너입니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수화 지원 타이핑 앱 사인리와 사인리와 이통사 간 VOLT 연동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이쪽 세종 지역은 좀 시원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예, 서울도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아침에 그러니까요. 출근하는데, 예, 어제만 해도 집을 나서자마자 땀이 후줄근해졌는데, 네. 제가 워낙 땀을 많이 흘려서, 예, 근데,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니고, 약간, 공기가 좀 따뜻하다는 정도의 그렇죠. 느낌이더라고요. 좀 비가 오고 난 뒤에 조금 기온이 내려간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네, 오늘 저녁에 충청 지역부터 비가 온다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서울도 비가 좀 와서 또 사실은 한동안 비가 너무 또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안 왔어. 한꺼번에 쫙 쏟아지다가 또 안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게 참 좀 적절히 와줘야 되는데 비 소리를 들은 지가 한참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남부지방은 또 가뭄이 또 해소가 안 된 경우가 많아서. 아, 그런가요? 네, 정말 또 태풍이 이제 반갑진 않잖아요, 우리가. 네. 소형 태풍이 좀 와서 비를 좀 뿌려줬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럼 소식을 좀 들어보죠. 미국에서 수화 내용을 이모티콘으로 보낼 수 있는 타이핑 앱이 개발됐다고요? 네, 사인리라는 타이핑 앱인데요. 네. 이거는 원래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문자 타이핑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제 문자만 쉽게 빨리 입력할 수 있는 기능에다가 수화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어떤 목적으로 이 앱이 개발되게 된 건가요? 사실 우리가 이제 문자 또 말로 하는 구어 그다음에 수화 이게 이제 동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청각장애인분들한테 여쭤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네. 분명히 수화로 전달되는 내용과 그다음에 구어나 또는 문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의 질이라고 할까요? 그 측면이 좀 많이 다른데 특히 이제 수화에 익숙하신 청각장애인분들은 수화가 전달하는 미묘한 뉘앙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훨씬 의사소통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이 앱은 그래서 문자뿐만 아니라 수화로도 메시지를 청각장애인끼리 주고받을 수 있고 또 청각장애인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타이핑 앱입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수화를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수화에도 다양한 패턴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말 또 각
나라마다 또 다른 패턴이 좀 존재하는 네네.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다양한 패턴을 좀 지원을 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지금까지는 사인리에서는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러니까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죠. 네. 미국에서 그 표준화된 수화만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사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인은 모션을 취해서 뭔가 신호를 네네네. 주는 거예요. 신호를 이제 사인이라고 뭐 많이들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렇죠. 수화를 이제 영어로 사인 랭귀지라고 하기도 하고. 리는 이제 랭귀지 할 때 뭐 이렇게 네. 붙이는 이제 약어로 네.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그 청각장애인들에게 또 미국에 계신 청각장애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국내에서 이게 그 미국 수화가 통용이 되는지는 사실 조사를 못 해봤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갑자기 그 점이 궁금해집니다. 한번 다시 정보 취득을 우리도 검색으로 네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 네, 느낌도 서로 드는데. 다른 나라 네. 청각장애인끼리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그러니까요. 좀 궁금한. 이것도 궁금해졌습니다. 굉장히 또 청각장애인 분들에게도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네, 들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앱이 다른 유사 앱에 비해서 특징적인 점은 어떤 점 있을까요? 제가 이 소개를 보면서 굉장히 그 흥미롭게 생각했던 거는 수화를 이제 왼손 또는 오른손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네. 또 그 손의 그 피부색도 흑인, 백인, 그다음에 황인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 그 우리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앱 자체 개발에 그런 철학이 녹여져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참 정말 패턴뿐만 아니라 피부색까지도 구별을 할 수 그렇죠. 있는. 야. 그 수화를 표현한다는 어떤 기능적인 앱의 어떤 기능뿐만 아니라 그 다양성, 그다음에 문화, 인종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그 인상 깊었고요. 사실 은연중에 그 다수가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제품들도 상당히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네. 그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뭐 악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악기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겠네요. 근데 이런 점에서 다양성을 인정한 그런 측면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왼손잡이를 가지신 분들은 다 이렇게 줄을 빼가지고 거꾸로 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네네.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 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렇게 돌리는 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쪽 방향으로만 돌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죠. 네, 손잡이를 이렇게 열 때, 문을 열 때, 맞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아래로 이렇게 눌러서 여는 것도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한 손이 부자연스럽거나 아니면 아예 한쪽 손이, 그러니까 오른손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구조가 은연중에 사회에 많이 떠 있는데 이 앱에서만은 왼손 오른손이 공평하게 또 그 미국이어서 저는 뭐 백인과 흑인이 고려된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황인까지 그 아시안까지 같이 고려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편견을 없앴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도 사실 동양에서뿐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이트라고 하잖아요. 바른 손.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불어에서는 왼손에 해당하는 단어가 좀 불길한 의미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런 거에 파생된 그 영어 단어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 오른쪽이 이제 우리 말도 오른 뭐 사실 올흔은 아니지만 네, 얼핏 듣기에는 이제 옳은 것 그다음 왼손 이렇게 되는데 아니 옛날에는 정말 바른 손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네. 바른 손이라는 표현. 네, 바른 손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바른 손과 왼손. 그렇죠. 아니 왼손이 왜 바른 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건데 이런 편견까지도.
어떤 어르신들은 이제 왼짝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왼쪽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런 편견도 없앴다. 그뿐만 아니라 그 상대를 조롱하기도 하는 유색인종들, 황인종들을 또 인정을 했다. 뭐 이런 측면으로 봐서도 굉장히 좋은 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앱은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크게 될까요? 그 앱 개발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이제 그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다음으로 이제 수화를 처음 익히고 있는 비청각장애인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아이폰용 앱이 이제 먼저 개발이 되는데 아이폰 편집창에는 유니코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화를 표현하는 그 유니코드가 그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모티콘 형태로 만들어서 그 내용을 입력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요. 간단한 메시지들은 수화를 배워서 그 청각장애인 친구분, 동료분들한테 보내면 되게 좋은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수화가 만국 공통으로 다 이제 표준화되지는 않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피부로 와닿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앱이 뭐 카카오 쪽에서도 뭐 간단한 뭐 글자들 그렇습니다. 한 50가지 표현 정도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시가 됐는데 이제 미국은 완벽히 아마 그런 코드화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일상생활을 할 때 청각장애인과의 대화 나눌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보통은 이제 그 자판과 노트북 또는 뭐 그 아이폰끼리 채팅을 통해 가지고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는데, 사실 청각장애인 분들은 문자나 구어를 사용할 때 제2외국어를 사용해서 그 의사소통을 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장이 짧거나 어렸을 때부터 이제 수화를 이용하셨던 경우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한국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아무리 영어 실력이 좋아도 좀 부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또 상대편이 우리말로 한국어로 말을 걸어준다면 굉장히 그분과 감정적으로 굉장히 큰 교류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앱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저변이 확대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휴대전화로 고품질 통화, 그러니까 고품질 음성 통화를 할 수 있는데, 이게 통신사가 이제 통합이 되는 모양입니다. 사실 우리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 이 음질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죠. 그래서 그 각 통신사 간에는 지금 단말이 이제 VoLT를 지원을 하면 고품질의 음성 통화가 현재도 지원이 됐었는데 이게 이동 통신사 간에는 연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통신사끼리는 됐는데, 그렇죠. 다른 단말이 이제 VoLT를 지원할 경우에 같은 통신사끼리는 굉장히 고품질의 음질로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이 통사 간에는 이게 망 연동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원이 안 되다가 최근에 그 빗장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VoLT가 사실 이제 아시는 분들 워낙 이제 도입이 이제 된지, 저도 이제 VoLT 단말기를 쓰고 있으니까 도입이 된 것도 굉장히 또 반가운 일이었는데, 그 이 VoLT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요? 우리가 요즘 뭐 많이 듣는 게 이제 이동통신이 데이터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아마 심심치 않게 들으셨을 겁니다. 요금제도 이제 음성 통화 중심이 아니라 데이터 요금제 중심으로 얼마 전에 이제 재편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많은 통화 상품이 이제 음성 통화는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걸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VoLT는 간단히 음성 통화를 데이터 통신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통신을 할 때 음성 통화는 서킷망이라는 전통적인 그 통신망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데이터 다운로드나 영화를 볼 때나 이럴 때만 데이터 라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LTE 라인을 쓴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VoLTE는 LTE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음성도 전달하고 마치 데이터 전달하듯이 네. 또 동영상이나 이런 데이터를 서비스 받을 때도 LTE망을 쓰는, 그래서 LTE망으로만 모든 이동 통신을 사용하는 것이 VoLTE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데이터 대역폭이 좁아서 네. 음성 통화는 여전히 서킷망을 썼었는데 네. 이제 LTE가 되면서 대역폭이 충분히 확보되고 그다음에 단말기 처리 속도도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음질을 좀 많이 낮춰서 통신해야 하는 서킷망을 쓸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이제 옛날에 3G망 때는 데이터 라인과 네네. 이제 서킷망, 데이터망과 서킷망이 구별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LTE는 이제 그런 구별이 사라졌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보통 이제 통화할 때 창 보면은 와이파이가 꺼져 있을 경우에 3G라고 돼 있잖아요. 통화할 때는. 네네. 거기는 이제 3G망을 통한, 3G 서킷망을 통한 통화였고.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통신사끼리는 이제 LTE망끼리도 이런 통화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3개 통신사로 이제 확대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렇죠. 자, 이 VoLTE가 되면서 장점이 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 생생한 음성을, 상대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고요. 네. 아무래도 그 데이터망을 사용하고 대역폭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보니까 그 음성을 압축할 때 손실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고 네. 좋은 코덱을 이용해서 압축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훨씬 그 또렷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제 생각에는 그 연인 사이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숨소리까지 다 들릴 수 있으니까요. 네. 네네. 그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화를 통화하는 것이 이제 압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네네. 원래 디지털망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찌그러진 목소리만 네네.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좋은 음질로 마치 그렇습니다. 보이프를 통한 인터넷 통화를 네. 하듯이 그렇죠. 인터넷 통화를 하듯이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네. 이제 사실 LTE 서비스가 우리에게 상용화된 지가 한 2년여가 넘었잖아요. 네네. 근데 왜 이제 와서 통신사 통합이 된 건가? 이렇게 좀 답답함을 토로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항상 이제 그 좋은 기술이 나와도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업체 간의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VoLTE가 대표적인 그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을 보면은 SK텔레콤이 한 50% 좀 미치지만 그 다음에 KT가 한 30%, 그 다음에 LG가 이제 20% 정도의 그 시장을 갖고 있죠. 소비자를.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가 A라는 통신사에서 B라는 통신사로 전화가 걸렸을 때 A라는 통신사에서 가는 데이터는 B라는 통신사의 중계기를 거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B라는 통신사에서 또 A라는 통신사를 이용하는 그 고객한테 정보는 또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서 A 통신사의 중계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네. 이때 이제 그 접속료라는 걸 서로 내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 회사 기지국을 사용하게 되니까 네네네. 이용료를 내는데 아무래도 사용자가 많은 쪽이 적은 쪽에 전화를 걸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요금, 그 망 연동 비용 문제가 있고 결국은 좀 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다른 통신사 이제 소수인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낮은 통신사를 좀 차별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같은 자기 통신사 안에서는 품질이 좋잖아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와 B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귀게 되는데 A와 B가 이제 서로 다른 통신사다. 네. 이럴 때 A 통신사로 우리 옮겨서
좀 더 또렷한 음성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이제 성립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누가 더 이제 확장할 수 있느냐. 근데 A 통신사 근데 사람들이 뭐 굳이 통신사를 구별해서 얘는 B 통신사를 쓰니까 VoIP가 VoLT가 안 될 거야. 이렇게 고려하면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왜 너한테 전화하면 이렇게 음성이 탁하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맞아. 사전 지식 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죠. 네.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시장 규모가 그러니까 지배력이 좀 더 공고화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빗장을 풀면 뭐 상관없이 이제 이용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 논리와 시장 논리가 서로 함축되면서 이렇게 그렇죠. 좀 네. 차별화된 서비스 아닌 서비스가 발생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빗장이 네. 어떻게 하다가 풀리게 됐을지 참 궁금하네요, 갑자기. 결국은 이제 지난 6월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소비자의 권익 문제, 그러니까 좋은 기술이 나비두고도 그런 여러 가지 업체 간의 이견,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사장돼서 네. 결국 손해 보는 거는 소비자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조정을 했고 이동통신사는 아무래도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그쪽에 이제 요금 인가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를 받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목소리, 불만 이런 거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제 빗장을 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VoLT는 데이터망을 사용하게 된다고 했는데 데이터 통화료가 이제 많잖아요. 되게 비싸기도 네네. 하고. 비싸죠. 네, 혹시 음성 통화를 하다가 요금 폭탄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제 VoLT를 사용해서 음성 통화를 할 때 소비되는 데이터는 네. 음성 통화로 이제 간주되기 때문에 네. 데이터 요금에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마음껏 들어서 통화하셔도 본인이 되네요. 월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2기가다. 근데 여기에서 VoLT로 통화한 내역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네. 또 VoLT는 압축률이 좋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쓰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모든 스마트폰에서 이 VoLT로 통화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이폰 기준으로 최신 아이폰인 아이폰 6 플러스에서만 지원이 되고요. 각자 단말기에서 음성 통화 설정을 살펴보시면 VoLT 설정을 보실 수 있으면 이제 지원되는 단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수화 지원 타이핑 앱 사인리와 이통사 간 VoLT 연동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IT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보톡톡 시간입니다. 화요일 정보톡톡에서는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내 손을 잡아요로 문의해주세요. 네. 참 궁금한 건강 정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은. 오늘은 어떤 건강 정보 준비된지 알려주시죠. 네, 이제 8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휴가가 절정의 시즌은 좀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떠날 계획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키 씨도요? 네, 저도 그렇고요. 제 그래요. 주변에도 그렇고요. 그렇군요. 이 7월 말 8월 초는 너무 좀 사람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일부러라도 조금 늦게 떠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떠나기 전에 준비해야 할 필수품 상비약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실 휴가를 떠나기 전에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은 잘 챙기지만 약 챙기는 건 참 힘들어요. 네, 저부터도 일단 약은 챙기지 않거든요.
뭐 설마 아프겠어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주변에 아니면 약국이 있을 거야. 네, 뭐 가서 필요하면 가서 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게 별로 이렇게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하네요. 근데 왜냐하면 진짜 약국 찾기 힘들던데요, 지방에. 네, 의외로 그런 휴가지가 좀 이렇게 변두리에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약을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평소에 자기가 쓰던 약이 아니라면 약이 자신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집을 떠나기 전에 챙겨야 할 상비약 이 뭐가 있을까요? 뭐냐면요. 해열, 진통, 소염제, 그리고 소화제, 그리고 종합 감기약, 그리고 살균 소독제, 상처 연고, 모기 기피제, 멀미약, 일회용 밴드 등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는 보통 집에들 좀 많이 가지고도 계시고 네.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오키 씨도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비약인데 그 외에 또 뭐 더 챙길 게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요. 만성 질환자분들 그리고 아이들 이런 분들의 약은 또 따로 챙겨야 돼요. 고혈압이나 당뇨, 천식 있으신 분들은 약을 이렇게 복용을 중단하면 또 바로 이렇게 질환이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행 전에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양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고요. 아이들은 소화용 약을 따로 먹어야겠죠. 네, 그 소화용 약.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은 지사제와 해열제도 같이 챙기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복용하는 약이 있으면 미리 좀 준비한다는 자세로 유비무환한 네, 그런 거죠. 예, 내 약은 내가 챙긴다. 그런 거죠. 약을 네. 좀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약을 준비할 때도 주의점이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준비된 약의 유효 기간을 확인하는 거예요. 약도 유효 기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관 방법. 약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각각 약마다 사용법과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약은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니까 이게 남용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아무렇게나 또 약을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용법과 주의사항 꼭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이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거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에 법이 발의가 된 게 이제 점자 또 부착하고 약의 점자를 약 병이나 약 이런 알이 모아져 있는 이거 뭐라 그래요? 그 팩 그런 거에다가 점자를 붙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 바코드를 넣어서 거기 음성 정보를 이제 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발의가 된다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이번까지는 활동보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약을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주의점이 있다고요? 네, 보통 여행 갈 때 짐을 줄이기 위해서 원래 그 약 용기에서 덜어서 다른 용기에 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다른 용기에 담아서 가져가면요, 이 약이 뭐더라? 라고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약간 약이 품질이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용기에 담아서 가져가는 거는 가급적 삼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이게 약병 안에 보면은 제습제 같은 것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본연에 쓰는 약병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봉지나 이런 데 좀 가지고 가면 뭐 세균이 또 묻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참 어떤 약인지 모를 땐 또 난감하지 않습니까? 네. 그 보통 할머니들이요 건강검진 받으러 와서 알약만 줘요. 내가 이 약 먹고 있는디 이러면은 간호사도 모르잖아요. 약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주의해야 될 거예요. 그죠? 네. 뭐 어떤 약인지 모를 경우도 있으니까 만약에 덜어가야 한다면 이름을 표시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열이 나거나 두통이 있을 때 주로 많이 복용하는 게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 진통제예요. 그런데 이게 간 손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약물을 복용할 때는 음주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음주를 피하고 이 약을 먹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래요. 아세트아미노판 맞죠? 네, 아미노펜. 네. 아세트아미노펜 이란 성분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휴가 떠날 때 필요한 상비약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건강 정보 톡톡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요. 휴가 때 또 안 아프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소에 건강 관리를 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안 귀찮죠. 그래요. 놀러 갈 땐 신나게 놀 수 있고. 그래요. 그냥 벌레 뭐 물릴까봐 챙기는 그런 약들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하지만 또 만성 질환자분들은 약을 꼭 챙겨 가셔야 한다는 거. 그 약통도 잘 구별해 주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 예술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